안녕하세요, 민테커뮤니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 구입하신 새로운 M1 맥북 프로는 다들 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다들 큰맘 먹고 M1 프로, M1 맥스 구입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큰돈 주고 구입을 해도 부족한 게 있죠. 구매를 하실 때 이 맥북의 저장 용량은 1TB SSD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장 SSD를 구입을 하시거나 M.2 SSD를 구입을 하시고 이제 외장 케이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가격이 비싸서 이 맥북에 저장 용량을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장 용량을 선택하시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8TB로 하시면 좋은데 가격이 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추가로 외장 하드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저장 용량을 추가하시길 원하시는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항상 숙지하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장 SSD 및 M.2 읽기 쓰기 속도입니다. 보통 맥북을 구입을 하실 때 512GB에서 8TB까지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량을 추가로 하시게 되면 SSD의 읽기 쓰기 속도도 좋아진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탈에서 나오는 속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5000MB/s 이상 나옵니다. 이 속도 정말 대단한 속도입니다. 참고로 8TB는 7200B/s 이상 나옵니다. 이 8테라는 이 자금적인 여유가 많으시고 여러가지 들고 다니기 싫어하시고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분들, 무거운 8K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번 맥북 프로를 오랫동안 팔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8테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감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8테라는 너무나 비싼 가격이라서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사용하신 맥북 프로를 중고로 파시게 된다면 이 중고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구매하신 가격보다는 많은 손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원테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추후를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저장 용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원테라로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저장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외장 SSD를 많이 찾아보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또 어떻게 작업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4K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1TB가 부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외장 SSD나 인터널 M.2와 케이스 가격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맥북의 저장 용량을 추가해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비싸거나 동일하게 가격이 나온다면 굳이 따로 저장 용량을 추가할 이유가 크게 없어집니다. 이 상대적인 가격을 항상 생각하시고 외장 하드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외장 SSD 백업을 하시는 분들, 따로 저장해서 회사를 출근하시고 간단하게 자료 파일들을 공유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외장 SSD 구입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다시 애플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인치 M1 맥스 기준으로 해서 1TB에서 2TB로 가실 경우 가격은 54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이 54만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외장 SSD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읽기 쓰기 속도가 5000MB/s 이상까지 보시면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 3000MB/s 이상 읽기 쓰기 속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접한 속도까지 나오는 가격대 SSD는 M.2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읽기 쓰기 속도가 7000MB/s 이상 되는 M.2 SSD는 삼성 이복 980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M.2를 외장 케이스에 장착해서 연결을 하여도 이 7000MB/s 속도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시중에 판매하는 M.2 케이스도 호환성이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과 속도 사용도 반드시 체크를 잘 하시고 다 직접 끼워보시고 속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좋은 SSD를 속도를 기대하고 SSD를 섣불리 구입을 하신다면 이 맥북 프로를 구입하실 때
54만 원이라는 가격을 추가로 해서 2테라를 구입하시는 가격보다는 이 시간 낭비에다가 동당비까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1TB를 추가로 하실 경우 외장 SSD나 인터널 SSD를 구입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광고 영상 아닙니다. 이 두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이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구입을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자, 제가 선택한 SSD 제품들은 첫 번째로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B2 버전입니다. 좋은 성능과 내구성으로 공식적인 속도도 2000MB/s 읽기 쓰기 이상, 가격은 28만원 정도 됩니다. 이 두 번째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50입니다. M.2 방식입니다. 이 M.2를 보시게 되면 M.2 케이스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M.2는 구매를 하시는데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2 방식입니다. 케이스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읽기 쓰기 속도가 대략적으로 3000MB/s 이상이고 이 가격은 17만원부터 20만원 선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럼 M.2에 관해서 더 자세히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2를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케이스를 또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 도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 M.2가 맥북에 조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케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이 M.2 SSD는 읽기 쓰기 속도가 3000MB/s 이상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1000MB/s 이상만 지원되는 케이스를 구입을 하신다면 속도는 절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웨스턴 블랙 SN750이 3000MB/s 이상 나오죠. 이 지금 보시는 케이스 속도가 10기가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사시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가격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40GB/s 이상 정성 데이터 속도가 나오는 케이스 제품들을 보시면 이 가격대가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솔직히 맥북 저장 영역을 추러 올리는 가격이 2테라로 가실 경우 54만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이상 비용을 지불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 성능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한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등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해보고 이 동일한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9만원 선으로 할인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50 1TB는 182,000원 정도 하고요. 이 와이브링크 썬더볼트 3 외장 하드 케이스는 USB-C 타입이죠. 대략적으로 92,000원 정도 합니다. 이 총 가격이 대략적으로 28만원 선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품 테스트를 보여드리고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서 2테라로 구입했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 테스트입니다. 샌디스크 1TB 익스트림 프로 B2는 그 이전 제품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품의 퀄리티나 크기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보존 기간은 5년이고요. 2000MB/s 쓰기 읽기 속도를 지원합니다. 최고 2m 높이에서 낙하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요. IP55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속도 테스트를 해보면 맥북이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1000MB/s 이상 읽기 속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샌디스크를 동봉된 케이블이 썬더볼트 3이니까 썬더볼트 4 케이블 연결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역시 연결해보았지만 속도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M1 Max, M1 Pro가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외장형 케이스가 썬더볼트 3까지 지원을 하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더볼트 3까지 지원합니다. 소용없는 거죠. 이 잠시 참조 자료를 보시면은 썬더볼트 3랑 썬더볼트 4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외장 SSD를 이제 인텔 아이맥에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속도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 향상된 속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동영상 편집 파일을 이동해 보았습니다. 실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보시는 게 샌디스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이 동영상 편집 파일 용량은 대략적으로 107.56GB였고요. 지금 샌디스크는 2분 45초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2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35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방금 보셨던 동영상 편집 파일이 있죠. 그 편집 파일을 이제 M1 Max SSD 그리고 샌디스크, 와이브링크, 웨스턴 디지털에다 각각 영상 수출 시간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샌디스크가 수치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영상 편집 파일이나 이제 영상을 편집 파일들을 이동한 속도 테스트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영상 수출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은 M1 프로, M1 맥스 저장 공간은 이제 온테라로 가장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온테라를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 외장 SSD를 구입하신다는 분들은 샌디스크 이번 최신 버전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적인 속도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1000MB/s 정도도 안 나오죠. 그 이전 버전이 1000MB/s이 나옵니다. 그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샌디스크는 이전 버전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돈을 세이브 하시고, 이제 문제는 M.2가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왜 삼성 이복 970이나 980을 사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삼성 제품 이복 970 제품은 일단 호환성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M.2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 있죠. 외장 케이스랑 호환성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웨스턴 디지털 블랙을 산 이유가 여러 가지 해외 유튜브들랑 이제 자료들을 정말 많이 조사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블랙이 가장 호환성이 좋았습니다. 외장 케이스랑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외장 케이스랑 M.2 호환성이 가장 좋았던 제품은 SK 하이닉스 제품이랑 웨스턴 디지털 블랙이었습니다. 근데 아마존 그리고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이제 가짜 제품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샀는데 제가 원했던 제품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정말 체크를 잘 하시고 구매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2022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